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 대한 1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2일자 조선일보 경제면입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쁜 친구 사귀니 AI도 비뚤어졌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친구를 알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의 편견 그대로 배워 흑인 징그러워 해서 오로라 기자가 썼는데요. 이 예쁜 인형이 사실은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근데 이 챗봇이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루다라는 이름의 이 챗봇인데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도록 설계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사람과 똑같다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주일 만에 75만이 넘는 이용자가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루다는 개발 의도와 달리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성소수자에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사실은 이 데이터가 근거하고 있는 원래 개발했던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발했던 데이터가 편향성이 있다면 그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코멘트를 한번 했습니다. 박한호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I는 개발자가 제공한 데이터대로 배우고 행동하는데 이루다의 경우 데이터 자체가 편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루다는 모바일 앱에서 수집된 10대, 20대 연인 간 카카오톡 대화 100여 건을 학습했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들 속에 녹여있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인간의 편향을 그대로 학습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편향성 문제를 항상 더 생각을 하고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오로라 기자가 지금까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잠깐 찾아보니 1922건의 기사를 썼는데요. 나쁜 친구 사귀니 AI도 비뚤어졌나 이외에도 트럼프 선동 문제는 소셜미디어, 알리바바 채권 발행, 바이든 시대 실리콘밸리, 페북 유튜브 중독 원치 않는다.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려면 페북 유튜브 알린 거야. 검색창에 CEO 치면 주로 남자 알고리즘의 편향성 막아야 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가지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들은 이렇게 기자 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썼는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도 각 개별 기자의 구독 경제 시대로 가고 있어서요.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이것이 기자들의 업무 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R&D 활동들을 우리는 무조건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뒤처져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수학자 알란 튜어링이 이야기하는 컴퓨터가 얼마만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해서 알란 튜어링의 이름을 따서 튜어링 테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튜어링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파고 이후에 우리 알파고가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완전히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튜어링 테스트는 끝났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벌써 이제는 지났고 컴퓨터는 인간을 오히려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튜어링 테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튜어링 테스트에 대한 종교를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편향성 테스트.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기반하고 있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편향성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기업의 R&D 자유를 보장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루다 챗봇 경우에도 이루다가 기업의 R&D를 하기 전에 국가가 예컨대 편향성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편향성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기업이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개발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큰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어떠한 R&D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들 인간들을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투시된 속성, 나의 성별, 그렇죠, 나의 연령, 나의 인종, 그렇죠, 나의 교육, 학력, 이런 것을 거주지를 가지고서 우리들을 차별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구글의 검색 광고에서도 남자가 검색하면 주로 사무직이 보인다라는 화이트 칼라를 주로 보이고, 그렇죠. 페이스북의 광고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다른 광고가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벌써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시된 속성, 눈에 보이는 속성,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양치를 했는데요. 제가 양치하는 습관이 저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제가 양치하는 습관이 저의 그렇죠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처럼 투시되지 않은 속성도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우리 인간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가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편향성 테스트를 통과해서 단계별로 구분한 이후에 각각의 단계별에 맞춰서 기업이 R&D 자율을 보장해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도 보호하고 또한 인공지능 사업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인간 보호 혹은 인간적인 지능 정보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편향성 테스트를 국가가 먼저 만들어서 이 편향성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자율을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첨단 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묻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